여성은 살면서 폐경 전까지 약 500번 생리를 하게 되고 한 사람당 일회용 생리대를 평생 12,000개가량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안녕하세요. 다말하는 다말의 상은 노엘입니다. 오늘 오프닝이 굉장히 강렬하죠. 멘트에서 아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 여성들이라면 정말 지긋지긋한 생리입니다. 야, 오늘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오늘도 다말해서 다 말하고 갈 텐데 제가 오프닝 어때요? 강렬했나요? 너무 강렬하고 네. 무서웠어요. 그죠? 제가 정말 제 심정을 담은 메시지를 좀 전해봤습니다. 더 소리를 지르고 싶지만 저희 지금 귀여운 비숑 2마리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더 지르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성은 씨. 그리고 여성들이 생리를 오래 한다고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렇게 생리대를 12,000개를 평생 쓴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끔찍해요.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대략적으로 500번의 생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500번, 어우, 숫자가 정말 무섭지 않나요? 치가 떨립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지금 노엘님은 생리가 지금 몇 년 차신 거죠? 지금 28년 차죠. 너무 베테랑이시네요. 그러니까요. 거의 생리계의 안무나이트 아닐까 싶은데 사원님은 몇 년 차죠? 저는 네. 거의 저도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생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은 네. 만나서 지금까지 즐거웠고 다신 만나지 말자고 말하고 절교 선언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근데 생리가 나는 너가 너무 좋은 친구고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라 떨어질 수 없어 이러고 생리가 막 매달리면 어떡하죠? 진짜 그럴 것 같아. 진짜 사람이면 그럴 것 같은데 막 발목을 잡고 안 떨어지면 어떡하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노엘님은 네. 사람이라면 뭐라고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사람이라면 뭐 거두절미하고 뭐 말이 필요 없죠. 멱살을 잡아서 저기 오호츠크의 연안에 던져버릴 겁니다. 다시 못 찾아오도록. 어때요? 저도 같은 심정인데요. 네. 그만큼 많은 여성들이 생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또 평생 같이 하다 보기 때문에 또 없으면 섭섭한 존재인 것 같기도 해요. 안 섭섭하려나? 없으면? 글쎄, 근데 이게 참 없으면은 또 서운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없다는 게 어쨌든 여자가 폐경이 되면은 신체적인 변화도 오고 우울감이 심하게 오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우리 폐경을 어르신들이나 저희 어머니 얘기만 들어봐도 했을 때가 더 뭔가 좀 삶이 맞아요. 활기차고 네. 내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건강한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저희는 맞아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첫 생리의 기억을 한번 꺼내봐 주실 수 있나요? 아, 어디 보자. 저기 깊은 곳에 28년 전 기억에 거의 타임머신을 차고 짠! 제가 기억을 꺼내면 제가 고1 때 첫 생리를 시작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제일 늦은 편이었고 주변의 친구들은 생리통으로 막 고생하고 생리할 때는 막 뛰어놀지도 않고 막 이래서 저는 그때 그런 거 모르니까 왜 오늘은 얘네가 고무줄 놀이를 안 하지? 왜 이렇게 배를 아파할까 이러고 막 갸우뚱거리고 친구들이 노엘아 넌 아직 애송이다 아가다 막 이랬었는데 제가 17살에 드디어 첫 생리를 시작하게 되고 부모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는 좀 특이하게 아버지께서 성교육을 해주셨는데 생리를 하면은 꼭 엄마한테 얘기를 하라고 하셔서 어머니께 좀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가족끼리 첫 생리 파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학창 시절만 하더라도 그런 생리 파티를 해주는 게 되게 센세이션하고 좀 깨어있는 부모님 느낌이었거든요. 맞아요. 그 예전에 반올림이라는 그 청소년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 주인공 옥림이가 첫 생리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생리 파티를 해줬거든요. 케이크 자르고 장미 꽃다발을 주고. 그럼 노엘님의 생리 파티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나요? 저희 집도 막 꽃다발 주고 케이크 이렇게는 아니고 저희 집은 짜장면을 그날 시켜 먹었어요. 짜장면이랑 탕수육을 먹으면서 그 생리를 축하한다고 그래서 기름진 걸 먹고 막 그랬던 때가 생각이 나네요. 생리 정식이네요, 그러면. 맞아요. 짜장면을 저는 먹을 때마다 가끔 그때 좀 기억이 떠오르네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네요. 맞아요. 우리 성우님은요?
저도 좀 늦게 시작한 편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쯤만 해도 제 주변 친구들은 다 생리를 하고 학교에서 생리 파우치를 분홍색을 나눠준 적이 있는데 그걸 갖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른 저도 생리를 해서 저 파우치에 생리대를 넣고 싶기도 하고 생리를 안 해봤으니까 생리대를 잘 만져보지도 못하고 뜯어본 경험도 없으니까 뜯어서 팬티에 붙여서 다니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 생리를 했을 때는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면 제가 그럼 언뜻 듣기로 처음 생리가 터졌을 때 신나가지고 막 엉덩이 춤을 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나요? 아니요, 사실 무근입니다. 사실 무근인가요? 그러면 첫 생리를 했을 때 성우님은 부모님께 말씀드렸나요? 그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생리대를 어떻게 붙이고 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엄마가 얘기를 해줬던 것 같고 오. 그리고 생리를 한 지 얼마 안 돼서 큰이모네 집에 놀러 갔는데 큰이모가 여자들은 이렇게 생리대를 휴지통에 버릴 때 돌돌 말아서 예쁘게 버려야 된다고 되게 강조하셨던 기억이 남아 있어요. 오, 되게 현실적인 거를 잘 알려주셨네요. 네, 그렇죠. 현실적인 걸 정말 잘 알려주셨는데 생리가 터졌을 때 아니면 생리 기간 동안에 생활 루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우님도 혹시 그런 루틴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생리한 지 20년 차, 28년 차가 되다 보니까 저만의 생리 루틴이 있는데요. 오, 뭔가요? 그 생리 어플에서 이제 생리가 곧 시작할 예정일이라고 하면은 약간 촉각을 곤두세운다고 하나? 아, 약간 예민해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배가 이상하게 아프다라고 생각이 들면 라이너를 깔거나 그날 아침에 오늘은 진짜 터질 것 같다 하면 일단 입는 생리대를 입고요. 그리고 제가 생리통이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닌데 첫날, 둘째 날은 좀 생리통이 있어서 미리 약을 먹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입는 생리대를 입어서 편하게 생활을 할 수 있고 진통도 느낄 수가 없거든요. 이게 저만의 나름 자리 잡은 루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그럼 이제 28년차 베테랑이신 노엘님은 네. 어떤 루틴이 있으실까요? 저도 루틴이 있습니다. 저도 어플이 깔려 있거든요. 저는 뭐 배란기라든가 생리 일주일 전, 뭐 이틀 전, 하루 전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데 생리가 저는 딱 터졌다 하면은 저도 당연히 생리대를 장착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진통제를 무조건 먹어요. 조금 그래도 아픈 것 같다 싶으면 스트레칭을 하고 그래도 좀 불편하면은 찜질을 합니다. 이게 제 루틴이에요. 생리 기간에는 좀 약을 달고 사는 편이고 스트레칭이 거의 생활화가 돼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익숙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생리통이 좀 덜한 것 같기도 해서 그리고 저의 또 루틴은 잠이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생리 기간에는 정말 늘어지게 자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체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저는 생리에 대해서 내가 나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팟캐스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내용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물론 저희랑 친밀하기도 하고 저희가 몇십 년째 지금 겪고 있기도 하지만 검색을 해보면서 내가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구나 생각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코너 속의 코너 같은 우리 OX 퀴즈,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에 관한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떤가요? 그럼 뭐 상금이 있나요? 뭐 다 맞추면은 뭐 노엘님이 저에게 어떤 소정의 상금을 주시나요? 제가 만약에 이거를 다 맞추시면은 제가 내일 떡볶이를 사드릴게요. 어떤가요? 좋습니다. 하지만 다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성우님은 저에게 뭘 해주실 거죠? 저도 네. 떡볶이에 상응하는 네. 뭐 그런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통제는 내성이 생긴다. 하나, 둘, 셋. X. 내성이 안 생긴다라는 거죠? 네, 내성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왜죠? 왜냐면 제가 몇십 년 동안 진통제를 여러 종류를 많이 먹었는데 잘 듣거든요. 그래서 내성은 안 생길 것 같아요. 맞습니다. X입니다. 우리 생리에 대한 정말 잘못된 오해 중 하나라고 해요. 그 생리통 약은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마약성 진통제에 속하기 때문인데요. 이 생리통이 그래도 뭐 심할 때는 우리 의사 선생님을 좀 만나서 그 처방에 따라서 증상에 맞는 약을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네. 진짜 예전에는 내성 생긴다고 해서 약 안 먹는 애들이 진짜 많았어요.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이게 좀 잘못된 상식이라고 알려져서인지 아니면 약이 좋아졌다고 생각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약 많이 먹지 말라고 하기도 맞아요. 했었어요. 이거 약 먹으면 나중에는 한 알이 되는 게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되는 게 네 알이 된다. 네네. 먹지 말라고 막 이랬었는데 네. 근데 생각해보면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일단 내가 죽겠는데 어떻게 하고 막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잘 먹고 있고 내성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약발이 되게 잘 받는 편이거든요. 맞아요. 오, 어쨌든 맞추셨습니다. 네, 떡볶이에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다가가셨어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생리 전 체중이 증가한다. O, X. 하나, 둘, 셋. X. 증가 안 하시나 봐요? 왜죠? 뭐, 더 먹지 않는 이상 체중이 증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본인이 날씬하셔서 그런 망언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정답이 뭔가요? 아, 정답은 옵니다. 생리정제는 몸에서 수분을 더 머금으려고 해서 일시적으로 체중이 증가한다고 해요. 하지만 생리가 끝나면 다 빠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서 노엘님이 생리 때 되면 유독 붓는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생리 때 유독 진짜 많이 붓기도 하고 정말 실제로 몸무게가 갑자기 확 늘어요. 1kg 정도. 그러다 끝나면 빠지기도 하거든요. 이게 수분을 아무래도 머금어서 붓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좀 부어있는 것 같나요? 약간 지금 생리 기간이 아닌데. 그런가요? 그냥 오늘은 많이 먹어서 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OX입니다. 생리 중에는 임신할 수 없다. 하나, 둘, 셋. O. 오! 생리 중에 임신할 수 없다의 오. 왜냐면 네. 잘못된 상식일 수는 있는데 많은 분들이 생리 때 임신이 안 되니까 안전한 기간이라고 하는 걸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래서 피임을 좀 잘 안 하시는 분들도 네. 있다고 들었어요. 그 기간에는. 야,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정답은 X입니다. 생리 중에도 임신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지만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정자는 체내에서 최대 5일 동안 생존할 수 있으면서 생리 주기가 짧은 경우에는 생리가 끝나자마자 배란이 일어나서 임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해요. 끔찍하네요. 진짜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네. 너무 조사하면서 신기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네. 여성은 365일 가임 기간이란 말을 본 것 같기도 해요. 그거 보면은 여자들은 진짜 임신을 위해 태어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너무 슬프죠. 우리 물론 그 새 생명은 소중하고 아가는 너무 소중하긴 하지만 부부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생리는 옮는다. 하나, 둘, 셋. O. 왜요? 제가 친구들이랑 옆에 붙어 있거나 동생이랑 붙어 있거나 하면 비슷해지는 것 같던데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진짜 친한 친구들이나 아니면 자매가 있잖아요. 자매랑 날짜를 겹친 적이 있나요?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았을 때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네. 그럼 제 스코어가 몇 점이죠? 이미 떡볶이는 날라갔구나. 떡볶이 날아갔습니다. 지금 마지막 네 번째 문제인데 네. 덜렁 하나만 맞추셨어요. 네. 편하게 그럼. 자, 생리는 옮는다. 정답은 X입니다. 생리는 옮지 않는다고 해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팀이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생리 주기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합니다. 야,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는 저희의 유대감이라든가 생리 주기가 각자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길고 어떤 사람들은 짧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처럼 서클처럼 돌아가다가 이렇게 그 만나는 지점이 있군요.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조사를 하면서 재밌게 흥미롭게 조사한 부분인데 우리 성우님이 또 그 회심에 또 조사를 한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번 또 발표 한번 해주시죠. 회심의 조사라기보다는 네. 저도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저는 맞추면은 그럼 떡볶이 사주세요. 네. 근데 이건 한 문제예요. 한 문제예요. 원샷 원킬. 네. 알겠습니다. 생리 중에는 산부인과에 가면 안 된다. 당연히 O.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생리 중에 산부인과를 가면은 안 되지 않아요? 검사를 못 받지 않나요? 자체가?
정답은 X입니다. 진짜요? 네, 피를 흘리니까 네. 뭔가 가면 안 될 것 같고 문피일 것 선생님들도 같고. 안 좋아하실 것 같고 그렇지만 네. 산부인과 전문의분이 설명하시는 영상에서는 초음파를 보는 경우에는 오히려 생리하는 기간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때는 자궁 내막이 얇아지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기간이라서 일부러 생리 중에 맞춰서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물론 생리 때를 피해야 하는 때도 있는데 자궁경부암 같은 검사는 세포에 피가 묻어서 정확한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때는 생리 기간을 피해서 산부인과를 가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야, 어쨌든 생리 기간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생리 기간이 아닐 때도 갈 수 있는 거고, 적절하게 나의 몸 상태를 보고 병원에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우리 네. 사모님이 이렇게 자료를 조사한 걸 읽어주시는데, 산부인과 한 6년 차 선생님 같으셨어요. 굉장히 다소곳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야, 이렇게 저희가 생리에 관한 또 OX 퀴즈를 했는데, 또 생리가 저희가 하다 보면은 또 여자들이 짜증나고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PMS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럼 성우님은 PMS가 어떻게 오나요? 저는 좀 식욕이 늘어나는 편이고 잠도 많이 오고 그리고 좀 짜증이 많이 생기는 편인 것 같아요. 루엘님도 PMS가 있으신가요? 저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아프다던가 저도 안 땡기던 초콜릿이나 이런 게 눈이 뒤집어져서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ABC 초콜릿 한 봉지를 다 먹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갑자기 정말 눈이 뒤집어서 단계가 땡길 수가 있고, 또 저는 좀 추워요. 그 PMS가 좀 오돌오돌 몸이 추워서 오한이 네, 오시는군요. 오한이 오는 타입이라서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저는 뭐 기분이나 우울증 이런 건 없지만 좀 몸쪽으로 신체적으로 오는 게 좀 있는 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PMS가 좀 경미하든 심하든 모든 여성들이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PMS는 주기적 월경 증후군의 약자인데요. 월경 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서적, 행동적, 신체적 이상 증상을 말합니다. 노엘님처럼 어디 통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처럼 식욕이 늘거나 잠이 늘거나 하는 것들도 PMS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PMS 말고도 PMDD라고 있다고 해요. 노엘님은 이거 들어보셨나요? PMDD 처음 들어봐요. PM 약간 게임 이름 같기도 하고. 아니, 뭐가 또 있었나요? 이건 뭐예요? 아니,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요. 네. PMS가 좀 경미한 증상까지 포함하는 월경 증후군이라면 이게 굉장히 심해지는 분들은 월경전 불쾌 장애라고 해서 PMDD라고 정신과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는 병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겪는 분들은 자살을 생각하거나 자해 충동이 생기거나 분노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증상이 있어서 진단 후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야, 이게 정말 생리전 증후군이 심하면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기는 해요. 그에 맞는 약을 처방을 받든가 상담을 하든가. 왜냐면 생리전에 증후군 심한 친구들을 보면 짜증이 거의 뭐 사자 같거든요.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실제로 몇 년 전에는 너무 우울해서 하루 종일 울고 뭐 자살 생각이 나서 유서를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귀신같이 생리가 터졌어요. 그 당시엔 제가 생리 주기를 잘 체크를 안 했었는데 그걸로 생리 날짜를 알 수 있을 만큼 그 감정 변화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길 정도다라고 한다면 진짜 노엘님 말처럼 바로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불편한 게 이런 증후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배란통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 생리한 열흘 전, 2주 전에 배란을 하면서 통증이 찾아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배란통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달에 반절은 굉장히 불편을 겪거든요. 맞아요. 진짜. 여자들은 이래저래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저 배란통 그런 뭐 할인 데이나 배란통 페이 안 나와요. 배란통 하는 여자들을 좀 기분 좋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배란통 같은데요. 페이 같은 거 딱 있어가지고 오늘 저 배란통 합니다.
베란통페이, 생리페이 이렇게 써서 그러면은 좀 뭔가 이 우울했던 기분이나 몸이 덜 아플 것 같기도 그쵸. 하고 그때를 기다릴 수도 있어요. 맞아요. 내가 생리 때는 생리페이를 좀 써야겠다. 예를 들어 물건 살 때 3%에서 2% 정도 그럼 몇백 너무 원이라도 좋죠. 몇십 원이라도 깎아주는 너무 어떤가요? 좋다. 그럼 이제 국회의원으로 나가셔서 그런 네. 정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는 노예님이. 생리당당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 그리고 뭐 그 월경전 증후군이 심하신 분들은 약국에서 파는 약이 있는데 매일매일 하나씩 먹는 그 증후군 약이 있어요. 그것도 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꽤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나올 거예요.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를 좀 이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생리 때 기분 변화가 좀 심하다고 느끼는 분들은 그 원인이 세로토닌이 감소가 돼서인데 이 세로토닌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바로 마법을 부리나요? 탄수화물이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영양분인데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은 빵이나 뭐 쌀이나 떡을 먹으면은 좀 기분이 나아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빵순이들에게는 이렇게 빵을 또 먹을 수 있는 핑계가 생긴 거죠. 생리 기간에. 야, 근데 저는 매일매일 빵이 땡기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이 세로토닌이 활성화되고 나오기 때문에 기분에 그런 변화가 없는 게 아닐까요? 네, 항상 행복해 보이세요. 그죠? 오늘 아침에도 빵을 먹어서 지금 되게 행복한 네. 상태거든요. 네. 여러분 들으셨죠? 빵을 드세요. 세로토닌이 마구마구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리 전에 빵이나 초콜릿 이런 달달한 게 땡기나 봐요. 그러니까 몸이 어. 필요한 게 이렇게 원하게 되는 거죠. 야, 맞아요. 그러면은 잠깐 이 얘기를 넘어가서 우리 성우님은 생리 전에 어떤 음식이 제일 땡기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폭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도 튀김을 좋아하지만 튀김류, 뭐 탕수육, 치킨 뭐 이런 거가 땡기는데 뭐 딱히 뭐가 그것만 먹는다 그런 건 없어요. 노예님은요? 제가 요즘 우리 성우님 집에서 기생을 하면서 보면은 매번 달라요. 어떨 때는 보쌈, 어떨 때는 마라샹궈, 어떨 때는 탕수육. 정말 그냥 먹보 아니에요? 그냥 약간 나 생리 전이니까 먹어야겠어 하고 굉장히 잘 드시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같이 있으면 생리 전이니까 먹어도 돼. 맞아. 뭐 식욕 도는 게 생리 전이니까 그래. 뭐 이런 식으로 하긴 근데 하죠. 또 생리 터지니까 생리 터질 땐 잘 먹어야 돼. 이런 것도 맞아요, 먹고. 맞아요. 그죠? 그래서 한 달에 거의 3분의 2는 잘 먹고 다닙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항상 세로토닌이 넘친다는 거. 네. 진짜 생리가 불편한 게 얘기할수록 좀 여러 가지가 있네요. 네, 근데 이렇게 불편한데 더 안 좋은 건 일상생활에서도 약간 터붓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터붓이? 터붓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말이죠? 혼자 또 똑똑한 척 하시려고 조사해본 거 아닐까요? 잘 쓰는 말인데 그래요? 처음인데 어쨌든 설명 좀 해주세요. 터부라는 게 그 영어 단어 타부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게 뜻은 금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금기라는 뜻이 약간 소중한 것을 마음대로 만지거나 뭐 다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쓰였다고 하는데 그 대상이 여성의 생리나 임신이나 출산한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가족들 앞에서 생리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부끄럽고 꺼려지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빠 앞에서 브라자 얘기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생리 얘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뱉어 본 적이 없어요. 하긴 저도 첫 생리를 했을 때만 얘기를 해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해서 부모님께 알려드렸지 그 이후로는 전 생도 입 밖에 가족들한테 꺼낸 적이 없거든요. 친구들끼리는 아무래도 여자니까 네.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맞아요. 괜히 막 가족들이나 괜히 뭐 남자 동료나 누가 있을 때는 이 생리라는 단어가 얘기하기가 저는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예전에 마트에 가서 생리대를 사면 계산해 주시는 분들이 생리대를 검은 봉지로 이렇게 싸서 주셨어요. 맞아요.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맞아요. 그거를 약간 숨겨야 되고 부끄러운 거라고 여겨주니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들이 비단 지금에 와서 생겨난 게 아니라
역사적이나 종교적으로 봐서도 생리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래요. 아, 서운한데요. 이게 우리의 신체 활동 중에 하나고 건강하다는 증거인데 왜 그렇게 봤을까요? 네, 얘기해 주세요. 구약 성경 중에서 레위기에서는 월경 중일 때는 부정하다고 간주되어서 특정 행동이나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쓰인 구절들이 있는데요. 제가 그 구절들 중에 몇 가지를 읽어 드릴게요. 좋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은 여성의 월경에 대한 설명으로 주를 이루는데요. 19절,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5절,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할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내용만 봐도 네. 생리를 하는 여성들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좀 부정하게 바라봤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생리가 저희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신체 활동 중의 일부고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또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나쁜 피를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저는 지금 화가 납니다. 어떡하죠? 아무래도 이게 구약 네. 성경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거기 때문에 약간 성차별적인 내용들이 많기는 굉장히 해요. 오래전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비단 성경뿐만이 아니라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여성의 생리 기간은 부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피를 흘린다는 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까딱하면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면 죽음을 연상할 수 있기도 하고 그게 또 임신을 하지 않은 여성에게서 나오는 피니까 그걸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아요. 또 화가 났다가 우리 성우님의 또 생각을 들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성차별적인 요소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생리 휴가 같은 경우에도 여성들이 생리 때 너무 힘드니까 법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눈치를 보여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생리 전 증후군 때문에 생기는 감정적 변화로 인해서 여성은 약간 감정적이고 불안정하고 미숙한 존재로 미디어에서 많이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리를 하는 여성은 업무나 학업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편견이 있다고도 하는데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생리하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데 그로 인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다는 게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게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여성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공평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이거를 잘 협의를 하면 좋겠어요. 그 회사에서도 어차피 생리 휴가가 법적으로 오케이 된 건데 쓰면은 그냥 그래 이왕 쉬는 거 잘 쉬고 와라 이렇게 해주고 우리 여자들도 생리 휴가를 쓰기 위해서 당당하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내 권리를 당당하게 시행하겠어 이렇게 하면 서로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이런 생리에 대한 불공평이 소득 격차에서도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생리대는 생활 필수품인데 좀 가격이 높아서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좀 생리대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즘 말로 생리대 빈곤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리대가 사실 저렴하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뭐 가격이 할인될 때 사재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어려운 친구들이나 그런 저소득 가족층은 생리대를 사기도 굉장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생리대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몇 년 전에 이 생리대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뭐 깔창을 생리대로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프네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이나
만 24세 여성까지는 생리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월 14,000원 정도를 생리대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그리고 또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생리대를 후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으니까요.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후원에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정말 우리 생리대 빈곤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대사회에서도 뭐 지금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생리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은근슬쩍 있잖아요, 성원 씨? 맞아요. 왜냐면은 여자들의 그곳에서 나는 냄새를 약간 비하하는 단어 있잖아요. 뭐 홍어라든지 오징어 뭐 그런 냄새라고 하잖아요. 홍어랑 오징어 제가 이 시간 이후로 먹지 않겠습니다. 상당히 좋아하는데. 아니 왜냐면은 다른 부분에서 나는 냄새도 되게 나는데 그런 식으로 맞아, 겨드랑이도 심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겨드랑이 보고 홍어라고 하거나 오징어라고 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리는 더럽고 냄새 난다는 인식 때문에 향나는 생리대나 향이 나는 탐폰 등이 판매를 했었다고 하는데 사실 질에서 어떤 종류의 냄새가 나는 거는 정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피 자체에서 그런 쿰쿰한 냄새가 난다기보다 피가 공기에 노출됐을 때 나는 냄새거나 아니면 화학적인 생리대와 접촉을 해서 나는 냄새이기 때문에 여성의 자궁에 안 좋은 굳이 인위적인 향이 나는 제품을 몸 안에 넣거나 생식기에 바로 대기 위해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나 여름에 그런 냄새에 또 예민하기 때문에 정말 뭐 자궁에 안 좋은 건 알지만 향이 나는 생리대나 탐폰을 쓸 수밖에 없죠. 저 같은 경우에도 좀 그런 거에 예민하기 때문에 향수를 이렇게 목덜미에 탁 뿌리고 팔목에 뿌리고 그리고 하반신에 촥촥촥 뿌리잖아요. 성우님이 보고 놀라셨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성들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절대 하지 말라고 하죠. 그때마다 성우님이 언니 그 자궁에 향수 뿌리는 거 안 좋아 그만해 이러면 내가 알았어 이러고 몰래 한 번 더 칙 뿌리죠. 아니 그래서 그런지 이 뭔가 생리 제품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근데 과거에는 그럼 여성들이 어떻게 생리혈을 처리를 했을까요? 저는 이건 하나는 확실히 알아요. 요즘도 하고 있는 방법인데 옛날 저희 어머니들은 천생리대를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천생리대를 빨아서 말리고 이렇게 쓰는 방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엄마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천생리대를 많이 쓰셨고 일회용 생리대가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고대 시대 때는 어떤 식으로 여성들이 생리혈을 처리했을까요? 고대시대 때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고대시대 때도 그때도 천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천이나 그러면 뭐 야자수 같은 나뭇잎 이런 거를 활용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비슷해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피루스, 그러니까 종이인 거죠. 파피루스를 부드럽게 만들어서 탐폰처럼 몸에 넣었다고 해요. 아니면 생리대처럼 사용을 하거나 우와. 그리고 식물성 섬유를 주로 이용을 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청 같은 게 있었으면 섬유 뭐 이런 걸 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시대가 이제 발전을 해서 중세 시대와 근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로 헝겊이나 천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생리 중이라는 영어 표현 중에 on the leg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도 헝겊 위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헝겊을 가지고 피를 처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포인트죠. 이야. 이제 현대 사회에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생리컵이나 일회용 패드 같은 다양한 형태의 생리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생리혈이 나오자마자 바로 흡수하는 그런 흡수제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좋아졌죠. 근데 초기에 일회용 생리대의 흡수제는 어떻게 발견이 되었냐면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프랑스 간호사들이 셀루코튼이라는 소재가 피를 잘 흡수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생리대를 제작을 했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킴벌리에서 최초의 일회용 생리대인 코텍스를 출시하게 됩니다. 이야, 킴벌리에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군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71년 유한 킴벌리가 코텍스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당시 광고 문구가 재밌어요. 뭐냐면 그것만은 누구에게도 시킬 수 없는 일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데 당시에 여성분들이 이제 천생리대를 사용을 하시는데 밤마다 가족들 몰래 빨았다고 해요. 그 일이 사실 되게 고되고 힘들잖아요. 맞아요. 아니 특히 밤에 자야 되는데 빨래하기가 좀 귀찮나요? 그걸 또 빨아서 잘 말려가지고 햇볕에 바짝 말려서 다시 또 써야 되니까 많은 신경을 썼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일회용 생리대가 나옴으로써 그런 노동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캐치프라이즈에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모델은 끈이 달려서 벨트로 고정하는 형태였다고 했는데 그래요? 초기에 굉장히 섹시했겠네요, 그러면? 약간 가토 벨트 같은 거요. 가토 생리대.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뭐 일회용 생리대뿐만이 아니라 몸 안에 직접 넣을 수 있는 생리컵, 그리고 저희가 되게 자주 애용하는 입는 생리대도 있고 탐폰, 여름에 더울 때 입을 수 있는 쿨 생리대 같은 것도 있고 맞아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지금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생리대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 몸에 맞는 걸 쓰면 되는데 저는 생리 팬티를 성우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너무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생리 팬티 쓰시나요? 이게 잠잘 때 셀 걱정도 없고 외출할 때도 너무 편해요. 기저귀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정말 강추합니다. 그게 이제 팬티 전체가 생리혈을 흡수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약간 요실금 팬티처럼 네. 저는 원래는 생리 양이 많지 않은 편이어서 그렇게 셀 일이 많지는 않지만 잘 때만큼은 신경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옆으로 새기도 하고 흐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입는 생리대를 입고 나서는 진짜 새는 거 아예 생각도 안 하게 되고 편하게 잘 수 있게 됐어요. 맞아요. 이게 얼마나 편하면요. 자면서 막 뒹구르기도 하고 저는 입는 생리대 이 팬티를 입고서 막 스트레칭 다리 쫙쫙 찢어요. 되게 스트레칭 좋아하잖아요. 다리 막 찢고 막 해도 너무너무 편안하고 정말 세상이 좋아졌는데 그 외에도 탐폰도 있는데 탐폰 혹시 성우님은 쓰셔보셨나요? 네, 저는 뭐 수영장에 간혹 갈 일이 있는데 첫날, 이튿날만 좀 양이 많고 그 이후에는 양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수영장 갈 때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탐폰을 쓰는 편인데 탐폰이 처음 할 때만 거부감이 있지 막상 익숙해지면 하고 나서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약간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여름에 수영장을 가야 하는데 양이 좀 적을 때 같은 경우에는 탐폰을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탐폰을 써본 적이 없어서 아직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1인인데 이게 셀까봐 걱정이 되거든요. 새진 않나요? 양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대형 탐폰이 있긴 한데 그래도 양이 좀 오버됐을 때는 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라이너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야, 탐폰이 사이즈별로 있다는 걸 지금 알았고 또 하나 걱정되는 거는 이게 사람이 방귀가 끼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거한 굉장히 센 방귀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탐폰이 뿅 하고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방구쟁이로서. 근데 진짜 탐폰을 제대로 안 넣고 만약에 질 입구까지만 넣으면 뭐 용변을 볼 때나 말씀하신 것처럼 방구를 낄 때 살짝 밀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좀 깊숙이 넣어야 되거든요. 이거 정말 그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잘 해야겠네요. 그러면 또 저희 중요한 게 생리컵. 한창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잖아요. 성우님은 생리컵을 써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써볼 생각조차를 못한 게 저도요. 약간 크기가 탐폰도 처음에 할 때 부담스러웠는데 생리컵은 더 부담스러울 것 같고 무섭더라고요.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생리컵의 장점에 대해서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뭐가 있나요? 장점으로는 일단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어떤 제품은 최대 10년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리대를 평생 동안 12,000개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생리대 구입 가격도 굉장히 줄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의료용 실리콘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니까 화학적인 성분이 가득한 탐폰이나 생리대를 쓰는 것보다 건강 면에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약간 걱정되는 게 그거였잖아요. 밖에 나가서 생리컵을 갈아야 할 때가 많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럴 때 난감할 것 같아요. 밖에서는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네, 근데 실제로는 최대 12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해서 자주 교체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피부 자극도 감소가 되고 일반 탐폰이나 생리대보다 많은 양의 생리혈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기 노출이 없어서 불쾌한 냄새도 나지 않는다고 해요. 이런저런 장점을 따져본다면 넣고 빼는 그 거부감만 사라진다면 저는 최고의 생리 제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네요. 네. 이것도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쉬워질 텐데 그래도 저는 아직 선뜻 용기가 나질 않아요. 저도요. 그래도 언젠가 제가 루엘님의 생일 선물로 네, 생리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리컵에 그러면은 도전해 보시죠. 생리컵에 뭐 돈 좀 가득 채워서 주시는 걸로 하고 이렇게 다양한 제품들이 있음에도 뭐 저희가 불편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특히나 이 뭔가 시간이 지나면 생리대가 자연적으로 아무래도 흡수한 게 많으니까 약간 축축해지기도 하고 눅눅해지기도 하고요. 맞아요. 그리고 노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다가 피가 새는 경우나 그러면 이불에 새면 피는 잘 지워지지도 않거든요. 그거 맨날 막 물티슈로 이렇게 하다가 퐁퐁으로 빨다가 세탁기에 맞아요. 돌리고 이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네, 팬티에 묻으면은 또 따뜻한 물에 씻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찬물에 씻어야 잘 지워지거든요. 정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싫은 게 이 여름에 진짜 그 한여름에 쪄 죽겠는데 생리까지 하면은 거의 하반신은 제게 아니라고 봐야죠. 맞아요. 하반신은 거의 이제 불에 타고 있는 너무너무 이제 찝찝하고 싫죠.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건 아무래도 통증인 것 같아요. 맞아요. 노엘님은 생리통이나 배란통이 되게 심하시기 때문에 평상시에 진통제를 4-5통을 사놔도 금방 다 드시잖아요. 맞아요. 거의 약쟁이잖아요. 진통제를 항상 사놓는데 한 달에 진짜 반절은 진통제를 먹는다고 봐야 돼요. 참 빨리 이 진통을 해결하고 싶네요. 맞아요. 생리통만 없어져도 살 것 같은데 이 생리통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오로지 생리 때문에 발생하는 통증이나 생리 시 자궁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자궁 수축을 유발해서 생기는 생리통을 원발성 생리통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리통은 아랫배 통증이나 허리 통증, 그리고 설사가 나타나는 게 주요 증상이고, 이 외에도 난소나 자궁질환 같은 기저질환이 원인이 돼서 생기는 생리통은 속발성 생리통이라고 합니다. 찌르는 듯한 경련성 생리통이 동반되기도 하죠. 맞아요. 그런데 이 뭔가 없었던 생리통이 생기거나 없었던 배란통이 생긴다면 꼭 산부인과를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궁이나 내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물론 약을 먹어서 괜찮아지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은 여러분 병원을 꼭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극심한 통증이나 생리량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면 자궁 내막증이나 자궁 성근종을 의심을 하셔서 병원에서 검진 받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생리 주기가 불규칙하거나 몇 달 동안 하지 않고 또는 통증이 생긴다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의심하셔서 병원에 가셔서 진단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와, 성우님, 산부인과 진짜 선생님이 오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또 노엘님은 이 약 전문가시잖아요. 맞아요. 제가 약 전문가로서 막간을 이용해서 생리통 약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일단은 생리통 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가 쓰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러분 밥을 먹고 드시는 게 좋아요. 대표적으로 이젠6 이브, 저도 굉장히 즐겨 먹는 생리통인데 이게 부종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젠6 애니, 이것도 같은 계열이고요. 그리고 그날엔 큐, 이거는 복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속쓰림을 좀 완화시켜주고 자궁 근육 수축으로 인한 그 경련성 통증에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정말 또 즐겨 먹는 약입니다. 커피도 아니고 약간 즐겨 먹는 이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탁센 레이디, 이것도 속쓰림을 완화해주고요. 좀 경련성 통증이 심한 분들이 드시면 좋아요. 그리고 부종 붓기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그냥 탁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속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하루에 2번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빈속에 먹을 수 있는 약은 우먼스 타이레놀이랑 그냥 타이레놀.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속에 드셔도 좋고 또 부종 붓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저는 진경제를 하나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 메모하시도록 하세요. 부스코판 플러스. 이게 이제 자궁 수축으로 인한 경련성 통증에 효과적인데 부스코판 플러스 한 알에 예를 들어 탁센이라든가 이지엔식스 이렇게 한 알 한 알 먹으면 굉장히 금방 약발이 와요. 그래서 정말 배가 편해지고 좀 통증이 심한 분들이 드시면 효과적입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땡큐. 생리통이랑 배란통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으셔서 맞아요. 진짜 약이란 약은 다 드셔보셨잖아요. 와, 제가 정말 많은 약을 먹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끼니를 드시고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속도 편하고. 통증이 생기기 전에 미리 먹어두는 게 좋죠. 맞아요. 통증이 생기기 전에 밥을 드시고 미리 약을 먹는 게 좋아요. 전 터지자마자 그냥 입에 털어넣거든요. 네.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요, 사실. 네. 그리고 저도 생리통 약 브랜드 하나를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레이디 원이라는 분홍색 패키지의 약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용량이기 때문에 생리통이 심하셔서 약을 2알씩 드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몰랐던 약인데 제가 생리통이 너무 심하니까 성우님이 추천해줘서 이거는 한 알만 먹어도 금세 편해지고 성우님도 약사님이 추천해주신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레이디 원과 진경제인 부스코판을 같이 먹으면 네. 좀 심한 생리통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좀 완화된다. 네, 맞아요.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지만 진통제는 내성이 없다고 하니까 참지 말고 이렇게 각자의 몸에 맞는 그런 성분을 좀 보시고 약을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생리를 하는 게 너무 불편하고 안 좋기만 한 것 같아요. 좋은 점은 없나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점만 있으면 아니 생리하는 것도 너무 여름에 힘들고 짜증나는데 안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더 우리 여성분들이 우울하겠습니까? 네. 저의 베스트 프렌드인 챗 GPT한테 제가 생리의 장점을 말해줘야 했더니 굉장히 많이 얘기해줬어요. 여러분 생리도 궁금하네요. 이걸 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는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리는 신체가 건강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갑작스러운 생리 불순이나 무월경은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신호기 때문에 건강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몸의 자연스러운 해독 과정. 생리를 통해서 자궁 내벽이 주기적으로 탈락하면서 불필요한 조직과 노폐물이 배출된다고 해요. 이게 자궁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해요. 세 번째, 폐경 전까지 여성 호르몬의 보호 효과. 이 에스트로겐은 심혈관 건강을 보호하고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네 번째, 생리 주기로 감정과 신체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생리 주기를 이해하면 자신의 신체 리듬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미리. 다섯 번째는 임신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연적 신호. 생리가 정상적으로 오면 임신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리 주기를 잘 파악하면 임신을 계획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좋은 점이 많지 않나요? 그러게요. 생리를 안 한 남성들은 모르는 것들을 저희는 생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실제로 진짜 생리가 갑자기 안 하거나 몇 달 늘어지게 되면은 제 몸의 컨디션이 어디가 안 좋은가라고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내가 몸이 어디가 안 좋거나 아프거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뭐 생리는 저희가 불편할 수 있지만 이 신체 건강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을 또 우리가 잘 돌보고 생리랑 더 친해지도록 해보아요. 이렇게 생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아주 조금은 생리가 고마워지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안 할 수 있다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맞아요. 전 아까 얘기했잖아요. 멱살을 잡아들어서 오스케 연안으로 멀리 헤어나오지 못하게 멀리 네. 멀리 던지고 싶습니다. 네.
저희 오늘 생리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까요? 갑자기 마무리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네. 저희가 다음 주 주제는 뭘로 정했죠? 다음 주 이제 곧 봄이 오기 때문에 봄이면 괜히 떠나고 싶잖아요. 맞아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 그래서 다음 주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네, 저희가 저희 나름의 여행 팁이나 국내 여행지, 해외 여행지 같은 거를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네. 다음 주에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생리에 관한 명언을 한 줄 남기고 끝낼 텐데요. 저희 또 인사를 한번 그럼 네. 해보도록 할까요? 네. 다음에도 들어주세요. 제발! 생리는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이 강하다는 증거다! 생리 파이팅! 잘한다, 언니. 다 말해요 다 말 들어줘요 다 말